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41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하고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친 다음 XY 평면을 선택하고 화면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면은 이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을 먼저 원 부분을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닥에 있는 받침대를 먼저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수만 위치만 잘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받침대부터 밑에서부터 차례로 위로 가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침대 부분의 치수는 정면도에서 보면 긴 쪽이 90mm이고 그 다음 옆폭이 40m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6mm인 사각형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서 두 점직 사각형 말고 중심식 사각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중심직 사각형을 쓸 수 있을 때는 중심을 찾는 것이 평면을 활용하기가 유용하다고 했었습니다. 원점을 클릭해주고 긴 쪽은 90mm이고 탭키를 눌러서 반대쪽은 4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높이 6mm이므로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6mm로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바닥 받침대 모양이 우리 등각토상도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뷰큐브를 따로 회전하거나 해서 홈뷰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등각토상도를 보면 모서리가 둥글게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깎이 되어 있는 치수를 찾아보면 바로 이 상세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R5mm, 즉 네 곳을 반지름 5mm로 목깎이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목깎이 반지름을 5mm로 변경해주고 모서리 네 곳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네 군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면에서 이제 위쪽에 보시면 구멍이 평면도에서 봤을 때 구멍이 등각토상도에 구멍이 하나, 둘, 셋 개만 보이지만 뒤쪽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구멍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 구멍은 바로 우리 상세도에 보시면 이 4-R5와 같은 중심의 구멍이 작성되어 있는데 치수는 바로 우리 정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4-파이 4.5mm로 구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도 부분은 이 정면도의 아랫부분을 90도 회전시켜서 즉 저면도 부분을 상세도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을 90도 돌려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mm로 구멍을 작성해야 되는데 같은 중심에 있으므로 원을 스케치해서 4.5mm만큼 4개를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미리 모서리들을 투영하여 원의 같은 중심이므로 중심을 찾아주어도 됩니다. 아니면 원을 그릴 때 모서리에 가져다 대면 중심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찾고 그 중심에서 원의 지름 4.5mm 크기의 원을 4개를 작성합니다. 중심을 찾았기 때문에 지름 치수만 입력하면 원이 바로 구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원을 4.5mm 크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을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출로 구멍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역을, 구멍으로 작성할 영역을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4개가 모두 선택되고 나면 이제 차집합으로 변경해 주고 범위를 전체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받침대 부분이 작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받침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래쪽이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면도는 지금 전단면도로 절반이, 즉 정면도의 절반을 세로로 잘라서 측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정면도 부분과 가운데를 봤을 때 폭이 70mm이고, 길이가 70m이고 폭이 20mm인 사각형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부터 10mm 위치에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즉, 그래서 가운데 영역에 사각형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70에 2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벽에서부터 10mm 거리를 주시면 구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4를 클릭해서 평면을 뒤쪽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평면을 클릭한 다음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심 사각형으로 바로 이 중심에서 70에 20 크기로 사각형을 작성하면 바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서부터 이쪽 오른쪽 치수가 40인데 가운데 오른쪽에서부터 10mm이고 20mm니까 가운데이고 그 다음 70mm가 가운데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 가운데에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면 이 패여진 높이가 바로 2mm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도에. 그래서 2mm만큼 차집합으로 돌출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선택되면 차집합으로 변경해주고 거리를 2mm로 적용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닥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 부분을 보면 우리가 둥글게 반절단된 부분이 둥글게 목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둥글게 목깎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정면도에서도 옆면이 둥글게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모서리들이 전부 목깎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는 자, 주설을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를 1mm로 목깎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쪽 모서리, 이 모서리들이 모두 1mm씩 목깎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깎이 선택하고 반지름을 1mm로 준 다음 모서리 안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쪽 부분, 그 다음 모서리를 반대쪽으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모서리를 1mm로 목깎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1mm로 목깎이 처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쪽에 보시면 받침대 부분의 위쪽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목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도 1mm로 목깎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까지 홈뷰를 클릭하고 이 아래쪽 네 모서리와 이 위쪽 모서리를 클릭해서 위쪽 모서리도 모두 1mm로 목깎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받침대 부분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몸통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몸체 부분은 도면을 보시면
가운데, 즉 이 뒤쪽 면이 이 40mm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 정면도를 봤을 때 지름 30mm, 즉 60mm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영역에 어떤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의 중간 평면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 이 평면에서 두 평면의 중간 평면, 즉 앞쪽 면과 회전했을 때 뒤쪽 평면을 클릭하면 두 평면에 이렇게 중간 평면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평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각형을 스케치할 때 그냥 직사각형으로 두 점 사각형으로 원점을 모서리에서 클릭하였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중간에 평면을 만들어서 스케치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대칭으로 중심이 지금 원의 중심이 원점이 우리 사각형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작업 평면을 바로 우리 모형 탭에서 작업 평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XZ 평면이 바로 중간을 지나가는 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7로 앞쪽 부분을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해 보면 우리가 아래쪽 면이 이렇게 둥글게 목깎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정면도에서 바라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으로 위쪽을 투영해주고 이제 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가운데 있는 큰 구멍이 파이 15mm이고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이 큰 부분을 기준으로 이 뒤쪽 면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뒤쪽 면을 기준으로 보면 큰 원의 지름이 R30이므로 지름 60mm 크기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 15mm 크기의 원과 지름 15mm 크기의 원과 지름 60mm 크기의 원을 작성하고 그 다음 위치는 높이는 도면을 보면 바닥면에서부터 41mm 정면도에 41 플러스 마이너스 0.1mm 높이만큼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바닥면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앞면을 클릭하고 원의 중심까지를 41mm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직 구속을 원의 중심과 가운데 중심점을 수직 구속해주면 선들이 모두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직선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선을 하나 스케치하겠습니다. 수직이 되도록 스케치해주고 이제 접선 구속으로 직선을 원에 접선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르기를 이용해서 위쪽 부분을 자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도 자르게 합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를 살려보겠습니다. 즉, 이런 모양으로 스케치가 됩니다. 뒷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면에 스케치가 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폭이 우리가 바로 12mm로 돌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 8mm만큼 돌출하고 가운데 이 파이 44mm만큼 원을 작성해서 다시 4mm만큼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영역을 선택한 다음 돌출되는 방향이 뒤쪽이 아니라 바로 반대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방향으로 거리는 8mm만큼 돌출을 하시면 앞쪽으로 돌출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 부분에 4mm만큼 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원의 지름은 파이 44mm입니다. 그래서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중심을 찾기 위해서
형상 투영을 먼저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아놓고 지름 같은 중심에서 44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영역을 선택해 주고 바로 거리는 4mm만큼 돌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서 앞쪽 부분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뒤쪽 부분을 보면 이번에는 44mm보다 작은 42mm 크기로 원이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 뒤쪽으로 2mm만큼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뒷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뒤쪽으로 이 전단면도를 절단한 모습을 보고 치수가 파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형인 물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인 물체로 42mm이고 2mm만큼 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뷰큐브에서 뒤쪽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뒷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찾아주고 이번에는 지름이 42mm 크기의 원을 작성합니다. 동일하게 이제는 모서리를 등각 보기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차집합으로 방향을 거리를 2mm만큼 입력하시면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홈뷰 상태일 때는 지금 뒤쪽에 보이지 않지만 앞쪽보다는 2mm 작게 원을 작성해서 2mm만큼 안쪽으로 돌출을 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보시면 구멍들이 모두 8개의 구멍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는 우리 우측면도에 보면 8-파이 3.5, 즉 3.5mm 크기의 구멍을 8개 작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 구멍의 위치는 정면도에 보시면 지름 52mm 원을 작성하고 그 원에서 구멍을 작성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하나 작성한 다음 패턴으로 우리가 구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멍을 모두 스케치하고 한꺼번에 돌출을 해도 되는데 아마 하나를 작업한 다음 패턴으로 작업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평면을 이 바닥 평면 쪽입니다. 앞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이 잘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상 투영해서 원의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가 도면에서 파이 52mm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52mm 크기의 원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원은 돌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을 선택하고 우리 위쪽에 있는 구성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수직 위치에 지름 3.5mm 원을 작성해 줍니다. 자, 이 원은 아직 구속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수직으로 구속시켜주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로 다시 앞쪽 부분을 살려보시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출되어 구멍으로 뚫려 있으므로 3D 모형에서 다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역이 선택이 되고 나면 바로 차집합으로 변경해주고 범위는 전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나머지 7개의 구멍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D 모형에서 중간에 패턴에 오면 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패턴을 선택해주고 우리가 금방 작성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어도 되고 아니면 모형 탭에서 마지막 작업한 돌출 부분을 클릭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면 그 다음 회전축은 바로 이 원의 중심하고 같으므로 이 원의 중심을 선택할 수 있는 면을 클릭하든지 아니면 좌표기에서 X, Y, Z축을 잡아보면 이것은 지금 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므로 이 X, Y, Z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쪽 바깥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모서리가 작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데 개수는 총 8개입니다. 그래서 8개로 바꿔주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미완성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보면 앞쪽 2mm 돌출된 부분도 둥글게 목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각투상도에서도 이 지금 바닥 받침대와 몸체가 만나는 부분도 둥글게 목깎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치수 값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깎이 반지름을 주소에 있는 반지름으로 1mm로 목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형에서 목깎이를 선택해주고 반지름이 1mm인 상태에서 바로 이 부분과 그 다음 모서리 부분 돌아가면서 모두 네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목깎이 처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을 살펴보면 기본 작성할 부분들이 모두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누락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면에서 모두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휠 마우스를 2번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차게 배치되겠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저장을 클릭하시고 번호를 41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1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